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보면 그리고 방송까지도 이렇게 점검해보면 송철호 현재의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직 거래를 했다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단독 기사입니다. 왜 단독 기사냐면 바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통화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통화는 자기들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들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선 그걸 전해드리고, 자, 무슨 얘기냐면 조선일보를 보면 2017년 11월쯤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공사사장 자리, 그러니까 전화를 건 데는 정무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를 해서 공사사장 자리, 거길 가거나 아니면 오사카 총영사를 가라. 오사카 잘 아시죠? 일본. 이 두 가지를 제안받았는데 이게 과분한 제안이라 내가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기사가 파문이 커지자 그건 뭐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 또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또 한겨레신문을 보면 바로 그 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건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전화를 해서 그것도 뭐 시기는 11월쯤입니다. 그러니까 고베 총영사, 이것도 일본에 있는 거죠. 고베 총영사를 가라고 제안을 했다. 근데 본인이 거절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그 업무수첩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비해치회의 이렇게 해놓고서 정적 제거, 아니 임동호 제거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송장관 체제로 정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동호 제거.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송철호 그 예비 후보의 경쟁자는 심규명 변호사하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 두 사람이었는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더 강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규명 변호사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제거를 해야 돼. 제거를 하고 송철호 변호사를 단수공천, 단독공천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경선 없이, 경선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경선 없이 단독공천을 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 그 판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딴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후보 사퇴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이제 청와대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총동원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그 수첩에 보면 A라는 사람이 나오고 B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 제가 A, B의 실체를 밝힌다 해서 심규명 변호사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는 이제 이 수첩에 보면 A는 공공발전, 동서발전이라고 합니다. 동서발전. B는 자리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A를 심규명 변호사로 봤습니다. A를. 그런데 오늘 아침 임동호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를 공사사장 또는 오사카 총영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는 거 봐서 거꾸로인가? 아닌가? 뭐 좀 이런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 심규명 변호사하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한테 어떤 식의 자리든 주겠다. 그리고 후보를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한 시점이 2011년 11월쯤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지금 본인이 거절했다고 하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엔 본인이 거절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공사사장으로 가면은 최소 2년 내지 3년은 보장이 되는데 그걸 과연 거절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당시 울산시장 선거는 김기현 시장의 그 지지율이 꽤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사실은 이기기 어려운 선거라는 판정은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송철호 시장이 된 거는 바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찰이 하명수사, 청와대 하명수사를 받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청와대가 각 부처가 총동원돼서 송철호 맞춤형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 당시 2011년 11월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역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나 심규명 변호사는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는 잘 알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공사 사장이나 아니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준다고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뭐 각서 같은 거로 작성을 해놓고 이랬다면 저는 갔을 거로 봅니다. 근데 그 후에 진행 상황을 보면 안 간 것인지 아니면 그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8년 2월 달에 되면 2월 달에 갑자기 심규명 변호사가 정치 활동을 정리하고 칩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사진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지금까지의 정치 활동을 정리하고 칩거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그 이후의 활동을 보면 정치 활동을 정리한 것도 또 아닙니다. 결국은 2018년 3월 달에 함께,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하고 함께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2월 달에 그건 뭐죠? 칩거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 부분을 제가 추정을 해보건대는 아마 2월 달에도 또다시 한번 여권에 그 사퇴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 사퇴 압박을 본인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칩거를 선언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퇴 압박 이후에 또 다시 거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래에서 조건이 안 맞았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다 같이 신청을 해서 결선 투표를 요구를 합니다. 결선 투표라는 거 어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3명의 후보가 있으면 1차 투표에서 한 사람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는 1, 2의 상대만을 놓고 2차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선 투표인데 결선 투표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요구를 했고 당시 송철호 예비후보는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철호 예비후보는 당이 어떤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 4월 2일에 후보들에 대해서 면접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결선 투표를 도입하겠다, 광역단체장 선거 경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4월 3일날 울산시장 후보로 송철호 후보를 단수 공천합니다. 완전히 뒤통수 때리기죠. 단수 공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임동호, 심규명 이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재심 요청을 또 하죠. 그런데 재심 요청은 바로 다음날 4월 5일날 재심 요청을 4월 4일날 했는데 4월 5일날 이유 없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심 요청을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또 며칠간 아마 설득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월 9일에 이 두 사람이 승복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즈음에 뭔가 또 한 번의 자리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 뭐 네이버나 조선DB나 뭐 이런 데를 찾아보면 어디 자리에 간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도수표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이 동서발전이라는 거는 한국전력,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한전에 6개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6개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장, 뭐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니까. 그리고 사장 자리를 제안했어도 또 감사 같은 거로 되게 대체해서 뭐 가기도 하거든요. 봤더니 아닙니다. 그 자리에 심규명, 임동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송병기 업무수첩에 괄호하고 동서발전이라고 써놨던 것도
결국은 부도수표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후보 사퇴하는 조건, 근데 후보 사퇴를 결국은 안 했지만, 안 했고, 나중에 단수 공천을 하니까 이제 설득을 당해서 후보 사퇴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됐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자리가 급이 낮아지겠죠. 처음에는 경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조용히 승복하는 조건으로 후보 사퇴를 한다. 이렇게 되면 뭐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가, 만약에 그 이후에 단수 공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후보를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 안 삼는다. 뭐 이런 조건으로 그만뒀다고 한다면 이제 사장 자리가 아니고 뭐 감사나 뭐 그냥 비상임이사나 이런 급으로 내려올 겁니다. 왜냐면 이미 판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결국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송철호 선거 캠프의 선대위원회에 원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긴 합니다. 선대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뭐 이런 거로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별다른 자리를 못 갑니다. 아마 그게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즈음에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를 했는데 낙하산 인사가 작년 초쯤에 계속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이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올 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문제가. 이어지니까 더 이상 낙하산을 보내기가 어려웠던 측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낙하산들, 그 낙하산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임기를 채우고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압박을 못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거기서 이미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오히려 제가 아는 그 공기업의 그 감사 뭐 이런 사람들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자기 눈치를 보더랍니다. 혹시 또 뭐 압박이 있었다고 어디 가서 폭로하진 않나? 뭐 이런 눈치를 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몇 사람 제가 아는 몇 사람 다 임기 마치고 올해 그만뒀습니다. 이건 유탄이 아니고 유복인가요? 유복 나라든 복인가요? 왜냐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의혹 사건이 벌어지고 그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보호막을 한 겹 이렇게 딱 쓴 그런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많이 안 났겠죠. 뭐 이것도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부도수표가 됐다. 동서발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남동발전, 서부발전 뭐 이런 데도 다 사장, 감사 이런 걸 봤더니 또 하나 느낀 점. 역시 부산 사람이 많더군요. 부산 출신이. 많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뭐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가 있습니다. 뭐 명백한 낙하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심규명, 임동호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약속을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가 아니면 부도수표였던가 상황이 뭐 좀 여의치 않아서 뭐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 대목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한테 뭐 오사카든 고배든 공사사장이든 여하튼 자리를 주겠다 하면서 흥정을 시도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죠? 매관 매직, 관직 거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무슨 거래를 하려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거기다가 송철호 후보 당선을 위해서 당정청이 총체적으로 움직인 것, 그 중에서 특히 청와대가 움직인 부분, 요거는 선거 개입,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정농단입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이 청와대에서 벌어졌다. 이게 지금 거의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직 제안도 아마 뭐 오늘 아침 이제 브리핑하면 또 부인할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그 다음에 검찰에 나가서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부인하겠죠? 그러나 검찰이 부인한다, 아니 청와대가 부인한다고 이게 진실이 되는 것 아닙니다.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관계자들 다 불러서 조사를 하면 진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의 관직 거래,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100일 안에 드러날 일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